넷플릭스를 켜면 신작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또 그 드라마를 틀까요? 대사까지 외우는 그 시트콤, 20번 본 그 영화. 게으름일까요? 취향일까요? 그건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 심리학이 설명하는 드라마나 영상을 재시청하는 4가지 이유를 풉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죠. 알고리즘은 매일 신작을 추천하고 SNS에서는 최신 화제작을 안 보면 대화에 끼어들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스트리밍 시청 시간 중 상당 부분이 재시청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사람들은 왜 굳이 이미 본 것을 다시 볼까요? 심리학에서는 재시청 행동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각 유형이 충족하려는 심리적 욕구가 서로 다르거든요. 첫 번째는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유형이에요. 이들에게 익숙한 콘텐츠는 오래된 친구 같은 존재죠. 하루 종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겪다가 집에 돌아와 켜는 그 드라마는 적어도 결말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줍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익숙함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예측 가능성 편향이라고 불러요.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통제 가능한 환경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직장에서 상사 기분을 맞춰야 하고, 경제 상황은 불안정하고, 인간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죠. 이런 상황에서 뇌는 최소한 한 군데라도 안전한 공간을 찾으려 합니다. 그게 바로 이미 본 콘텐츠예요. 에피소드가 어떻게 끝나는지,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느 장면에서 웃음이 터지는지 전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심리적 보험 역할을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은 불안한 일상 속 심리적 안전지대가 됩니다. 실제로 2020년 팬데믹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재시청률이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찾았던 거죠. 이건 새로운 걸 보기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재시청은 본능적인 자기 보호 행동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유형을 이해하려면 인지 부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우리 뇌는 하루 동안 수천 가지 결정을 내리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아침에 뭘 입을지부터 점심 메뉴, 업무 우선순위, 대인관계에서의 말 한마디까지 전부 뇌의 처리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뇌는 마치 방전된 배터리 같은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지친 뇌를 쉬게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등장인물 이름과 관계를 파악하고 줄거리의 복선을 기억해야 하고 세계관을 이해해야 하죠. 이게 전부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에요. 반면 이미 본 콘텐츠는 이런 노력이 필요 없어요. 뇌가 자동 모드로 전환되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감상하면 됩니다. 새 콘텐츠는 에너지를 쓰고 익숙한 콘텐츠는 에너지를 아껴줍니다. 이 유형에게 재시청은 일종의 정신적 백색 소음 같은 역할을 해요. 완전한 침묵은 오히려 불편하고 새로운 자극은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익숙한 콘텐츠는 딱 적당한 수준의 자극을 제공하죠. 즐거움은 느끼면서도 에너지는 소모하지 않는 효율적인 휴식 방법인 셈이에요. 재시청은 고갈되지 않으면서 즐거움을 얻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감정적 연결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재시청은 드라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드라마에 얽힌 기억이 목적이죠. 예를 들어 대학 시절 친구들과 밤새 봤던 시트콤이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그 시트콤을 다시 틀면 화면에서 나오는 건 똑같은 에피소드지만 당신의 뇌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콘텐츠에 담긴 추억을 다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분위기, 친구들의 웃음소리, 새벽에 먹던 라면 냄새까지 전부 함께 떠오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시간여행이라고 불러요. 특정 콘텐츠가 과거의 특정한 시점으로 돌아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거죠. 삶은 계속 변하지만 그 드라마는 변하지 않아요. 마치 시간 속에 정지된 채
당신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익숙한 콘텐츠는 과거로 돌아가는 감정적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들은 이미 여러 번 본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도 해요. 사실 그건 드라마 장면 때문이 아니라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에 자신이 그리워서인 경우가 많거든요. 흥미로운 건 이 유형이 특히 인생의 전환기에 재시청을 많이 한다는 점이에요. 취업, 이직, 이별, 이사처럼 삶이 크게 바뀌는 시기에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갈망하죠. 전환기에 재시청이 늘어나는 건 과거의 나와 연결되고 싶어서입니다. 익숙한 콘텐츠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요. 그 드라마를 놓아준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자신을 놓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콘텐츠를 붙잡는 건 그 시절의 나를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분석적 탐구자예요. 이 사람들은 앞의 세 유형과는 완전히 다른 동기로 재시청을 하죠. 이들에게 한 번 보는 건 그냥 맛보기에 불과해요. 모든 복선을 파악하고 배경에 숨겨진 디테일을 찾아내면서 캐릭터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분석해야 직성이 풀리는 유형이거든요. 네 번째 유형은 숨겨진 디테일을 찾아 헤매는 탐구자들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유형은 개방성과 분석적 사고력이 높은 사람들과 연관돼요. 이들의 뇌는 퍼즐을 풀고 패턴을 찾는 데서 쾌감을 느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인 시청자가 스토리 흐름을 따라가는 데 집중한다면 이 유형은 감독이 왜 이 앵글을 선택했는지, 이 대사가 앞선 장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면서 봐요. 분석형 시청자는 스토리가 아니라 구조와 패턴을 즐깁니다. 그래서 매번 재시청할 때마다 새로운 발견을 하고 그 발견이 또 다른 재시청의 동기가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죠. 이들에게 드라마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탐험해야 할 세계예요. 재시청은 반복이 아니라 더 깊은 탐험인 거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건강한 걸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네 유형 모두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거든요.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거고,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유형 모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는 건강한 선택입니다. 감정적 연결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거고, 분석적 탐구자는 경험의 깊이를 추구하는 거죠.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재시청 자체가 아니에요. 재시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새로운 것만 가치 있다는 생각,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때로는 익숙한 것에 머무르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재시청 습관은 고정된 게 아니라 삶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는 정서적 안정 유형처럼 행동하다가 여유가 생기면 분석적 탐구자처럼 디테일을 찾을 수도 있죠. 재시청 유형은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왜 그 콘텐츠를 다시 보고 싶은지 인식하는 거예요. 그 인식 자체가 자기 이해의 시작이니까요. 결국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많이 보는 사람이 더 흥미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왜 다시 보고 싶은지 아는 것, 그게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재시청을 즐기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요? 그리고 당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당신만의 편안한 콘텐츠가 있다면 그건 이미 자신을 잘 아는 증거입니다.